도대체 박쥐는 어째서 꼭 불을 밝혀놓아야 잠을 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전기불을 보고는 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까? 중요한 걸 물으시는군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던 김 박사는 그동안 나에게서 그런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기라도 한 듯 이번에는 박준의 버릇에 대해 다시 설명을 시작했다. 글쎄, 나 역시도 어젯밤 우연히 그런 발작이 나기 전까지는 환자가 특히 어둠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야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다른 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병 중의 하나임은 틀림없지요. 하지만 이제까지의 관찰로는 영 그 원인을 분석해낼 재간이 없었단 말입니다. 한데 어젯밤 발작을 보고는 비로소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환자가 그토록 어둠을 싫어하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 그 어둠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둠으로부터 연상되는 어떤 다른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전기불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거지요. 환자가 진짜 발작을 일으키도록 심한 공포감을 유발시킨 것은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나타난 전기불이었단 말씀입니다. 환자에겐 그 어둠이라는 것이 늘 전기불을 연상시키는 공포의 촉매물이었지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문제는 박준이 무엇 때문에 그 전기불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지 그걸 알아내는 것이겠군요. 그게 바로 박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최초의 갈등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옳은 말씀이에요. 전기불의 비밀이야말로 박준 씨의 치료는 무엇보다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지요. 하지만 어젯밤 박준이 전기불을 보고 놀랐던 것만으로 그가 어째서 그것에 대해 공포감을 지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기불의 공포라는 것이 박준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아직 설명하실 수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셈이지요. 역시 그의 소설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필시 박준의 소설들과 전기불 사이엔 뭔가 썩 깊은 상관이 있는 듯한 예감에 사로잡히며 은근 김 박사를 권해보고 왔다. 그러나 김 박사는 박준의 소설에 대해선 여전히 관심을 보이려 하지 않았다. 역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별로 기분 좋은 방법이 아니긴 하지만 이젠 최소한 환자로 하여금 전기불의 내력을 포함한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할 마지막 방법은 찾아놓고 있는 셈이니까요. 이달의 화제 작가 신문지는 벌써 이때쯤 전에 발간된 어떤 주간지의 한 조각이었는데 거기엔 우선 그런 제호가 크게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 제호 한쪽으로 그 달에 발표된 박준의 소설이 한편 몇몇 평론가들로부터 합평되어 있고 다른 한쪽엔 그 달의 화제 작가로서 박준을 인터뷰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신문지 조각을 못에서 빼어냈다. 그러나 금세 실망이 되고 말았다. 기사는 별로 읽을 만한 곳이 남아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기사가 다른 조각으로 찢어져 나가버리고 없었다. 찢어져 나간 조각들은 찾아낼 수가 없었다. 이미 휴지로 사용이 되고만 모양이었다. 남아있는 것은 그의 인터뷰 기사 중에 몇 마디뿐이었다. 나는 그것이나마 찢어지다 남은 데서부터 기사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당신은 아까 내가 위험한 질문이라고 한 말의 뜻을 아직 잘 알아듣지 못한 모양이다. 그렇다면 내가 좀 더 설명을 하겠다. 아마 기자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연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박준은 이야기를 꽤 길게 계속하고 있었다. 어렸을 때 겪은 일이지만 난 아주 기분 나쁜 기억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 6.25가 터지고 나서 우리 고향에는 한동안 우리 경찰대와 지방공비가 뒤죽박죽으로 마을을 찾아드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경찰인지 공비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마을을 찾아 들어왔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집까지 찾아 들어와 어머니 하고 내가 잠들고 있는 방문을 열어젖혔다. 눈이 부시도록 밝은 전기불을 얼굴에다 내리비추며 어머니더러 당신은 누구의 편이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 얼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전기불 뒤에 가려진 사람이 경찰대 사람인지 공비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지독한 복수를 당할 것이 뻔한 사실이었다. 대답을 해야 할 사정이었다. 어머니의 입장은 절망적이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절망적인 순간의 기억을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가려버린 전기불에 대한 공포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요즘 나의 소설 작업 중에도 가끔 그 비슷한 느낌을 경험하곤 한다. 내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마치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 전기불 앞에서 일방적으로 나의 진술만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문학행위란 어떻게 보면 한 작가의 가장 성실한 자기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전기불 아래서 나의 진술을 행하고 있는지 때때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 지금 당신 같은 질문을 받게 될 때가 바로 그렇다. 박준의 말은 거기서 일단 끝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리고 신문이 찢어져 나가버린 것도 거기서부터였다. 이청준 소문의 벽.